우간다에 10년째 살고 있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원래 이제 선교를 꽤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곳으로 가느냐가 문제였는데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제가 아프리카를 많이 다니면서 내가 어디에서 일했으면 좋을까 여행을 좀 해봤거든요, 처음에. 그러다가 우간다가 좋겠다. 그러니까 우간다가 좋겠다기보다는 이곳이 좋겠다. 그럼 거기를 만났는데 그곳이 우간다죠. 2010년도에 제가 처음에 우간다에 갔습니다. 갔다가 어느 한 형제를 만나요. 제가 운명같이 한 7살 먹은 형과 4살 정도 먹은 동생이,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케어하면서 가는 걸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뭔가 이제 남은 거죠, 제 마음에. 계속해서 그 형제들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선교를 가면 이 친구들이 있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거 많이 해봤어요. 네, 여러 가지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고, 네. 그러다가 결국엔 목사가 된 거죠. 제가 본격적으로 교회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2000년도입니다. 사실 밖에서 많은 일을 하다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에도 어르신들을 돕는 어떤 무료 경로식당 이런 것도 해봤고, 교인들 아픈 분들 돕는 간병 프로그램 같은 거, 외국인 노동자 센터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해외 선교를 준비했죠. 목사라는 직업이 뭔가 좀 심오하고 좀 전문적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뭔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찾은 거죠. 몸으로 도울 수 있는 일들을. 2013년도에 우간다에 갔어요. 우간다에 처음 갔는데 사실 그때는 도움의 손길도 필요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후원금도 필요하고, 지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시골에 갔어요. 우간다 수도에서 한 7, 8시간 떨어진 곳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에게 가장 알맞는 조건으로 찾아갔죠. 그래서 우간다 간 지 한 1년 만에 그 우간다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집을 짓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니까 생활비도 좀 절감되고, 사실은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게 장점이 된 거죠. 현지 사람들하고 더 가깝게 되고, 그들과 더 이해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게 더 저에겐 좋았다 싶은 거예요. 사실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네. 선교를 준비할 때 제가 어떤 일을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선교사들이 보통 교회를 짓고 교인들을 모으고 교회를 키우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그럴 여력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자, 이제 부족했지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아이들과 노는 일을 시작했죠. 27명의 아이들을 모아서 옥수수 죽을 끓여서 같이 이제 나눠서 먹고, 그 교회 학교처럼 아이들과 노래하고 놀고 또 시간 되면 보내고 그런 일들을 시작했어요. 청소년들 파트에서도 일했고, 어린 아이들 파트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는 거죠. 한국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교사대학이라든지 교사 강습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서 많은 것들이 준비는 돼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거죠. 2013년도 말에 이제 움막을 짓고 현지에서 이 친구도 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한 2, 3년 정도 지난 후에
우연히 우간다에 오신 선교팀을 만나게 돼요. 그분들을 이렇게 가이드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 곳에서부터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뭔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유치원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이 돼서 유치원을 시작하고 그 유치원이 운영이 되면서 또 그 아이들과 결연도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커지게 된 거고요. 일단 또 학교나 유치원이 운영이 되니까 뭔가 보이잖아요. 저 선교사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때부터 조금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관심을 얻게 됐죠. 저희 선교사들은 이제 선교 편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를 후원해주는 교회에게 보고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일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일들을 나눠요. 그럼 한국 교회에서 보고 돕는 분들이 생겨요. 이곳에 우물이 제가 볼 때 너무 필요합니다. 이곳에 몇 명 정도의 마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물을 들어 2km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도 동물들과 같이 물을 나눠 먹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죠.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 유치원을 처음 시작했던 아이들 중에 가장 큰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요. 이제 같이 병행해서 교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청년들이 이제 커서 목회자 훈련을 받는 친구들도 있고 제 주위에서 저를 많이 돕고 있죠. 제가 있는 지역이 굉장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오지 같은 마을이에요. 제가 있는 지역이 20년 동안 내전이 있었던 아주 중심적인 지역이었어요. 네, 2008년도에 내전이 종식되었다고는 하는데 데미지가 계속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지고 사실 페인트 칠한 건물이 제가 지은 건물이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는 거죠. 아이들이 집에 가도 바닥이 흙이고 모든 흙 속에 살다가 시멘트로 만든 바닥 처음 봤거든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선교훈련 1년을 탄자니아에 가서 받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가면 한국 이름을 현지인들이 부르기가 너무 힘드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영어 이름을 지어요. 근데 성경 베이스로 이름을 짓는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근데 어떤 선교사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나바로 하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바나바가 위로하는 사람이고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하면서 이름을 잊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돕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선배 선교사님이 지어주신 거죠, 사실. 근데 너무 제 마음에 들고 또 그 이름값 하고 사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산 속에 있는 건 아니고 평지지만 외부와 단절되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접해볼 수 없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지만 가보지 못하는 그런 도시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소풍을 갔던 기억이 있잖아요. 저도 유년 시절에.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비전 트립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우리도 이 아이들의 꿈을 꾸게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있는 곳에 한 40km 떨어진 곳에 도시가 있어요. 근데 가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평생 거기를 못 가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이렇게 노동을 해도 거기 갈 수 있는 차비가 안 돼요. 편도 차비가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는데 아이들에게 뭐가 가장 좋을까? 경찰서도 처음 가보고 우체국에도 처음 가보고 그런 관공서 투어를 했는데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슈퍼마켓에 너무 관심을 갖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처음은 지나왔는데 두 번째 소풍을 갈 때부터 그 슈퍼마켓을 구경하러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디보다도 더 흥미로워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런 마켓에, 슈퍼마켓에 많은 물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랬고, 또 처음 보는 물건들이 많거든요. 네, 뭐 껌 같은 거나 이런 사탕 같은 건 저희가 가끔 이렇게 나눠주니까, 근데 슈퍼마켓에 없는 물건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보고 뭐 소풍 갔다 와서 며칠씩 동네에서 아이들 모여서 그런 얘기 하는 걸 듣고 이것이 정말 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거고 또 행복하게 하는 거다 생각해서 해마다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목사라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결과적으로는 행복해지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야기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교회의 부분과 교회 밖의 부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제까지 저는 좀 교회 밖의 부분을 중점적으로 일을 했어요.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을 주거나 이들의 뭐 의료 지원이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면, 제가 지금에 와서는 그들과 다음 단계,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체를 만들고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제 2기 목표예요.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저랑 같이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좀 생겼어요. 한 40여 명 교육했는데 지금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 한 15명 내외. 그래서 매달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하고 교회 없는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제가 이제까지 10년 동안 해왔던 일들을 그런 시스템으로 교회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선교사가 제가 만약에 어느 순간인가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든지, 제가 뭐 그곳에서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일들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50대 이제 뭐 초반이긴 하지만 앞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게 뭐 10년, 15년이 남았다 이러면, 제가 떠난 후에 이 일들이 잘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런 거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떠나간 자리가 더 공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역지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지인 중심으로 이 친구들이 저 없이도 당신들끼리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이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저의 이제 계획이고 목표죠. 사실 저는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 3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지침서나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자기에게 주시는 만큼 준비하고 계획하고, 분명 뭐 돕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선배 선교사들이 또 도와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해요.